하북 무림의 깊은 어둠 속 치열한 정마대전이 끝난 뒤에도 운명의 흐름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몰락한 가문의 막내, 다시 태어난 영혼이 지난 생의 기억과 힘을 품고 진정한 무림의 길을 걷기 시작합니다. 오늘 소개할 소설은 이도훈 작가님의 하북펜과 검술천재라는 무협소설입니다. 총 990화 완결에 저는 100화까지 읽었습니다. 무협물을 어느 정도 읽어보신 분들이라면 하북펜가 하면 당연히 돌을 사용하는 집안으로 알고 계실 텐데, 이 소설의 주인공은 예외적으로 검을 사용합니다. 꽤 장편 소설인 만큼 성장형 주인공의 모습을 보여주고 다른 사람의 몸에 나타나는 용린검법의 구결들을 수집하면서 실력을 키우는 모습이 독특하고 재밌는 점입니다. 지금부터 주인공 팽한빈의 치열한 생존과 성장, 그리고 운명과 대결의 서사를 따라가 보겠습니다. 10년에 걸친 정마대전이 정의맹의 승리로 끝났으나 승리의 뒤편에서는 또 다른 배신과 사냥이 이어졌습니다. 뛰어난 활약을 했던 귀검대의 누명에 씌워 그들을 하나씩 사냥하기 시작합니다. 광기는 산중토굴에 숨어 있다가 정의맹 집법당주이자 맹주의 딸 오카미검 위지약과 마지막 대면을 하게 됩니다. 이들은 용린이라는 무림의 희귀 보물을 두고 심리전을 벌입니다. 마지막 발악으로 광기는 용린을 삼키고 진천래의 폭발과 함께 목숨을 잃게 됩니다. 죽음 직전 신비로운 비급과 용안이라는 능력을 손에 넣으며 무공이 초기화된다는 경이로운 메시지와 함께 새로운 운명을 맞이하게 됩니다. 눈을 뜬 광기는 자신의 몸이 산산조각난 뒤 다시 의식을 찾자 20년 전 하북펜가의 막내 공자 팽한빈의 몸으로 돌아온 것을 깨닫습니다. 연못에 빠져있는 자신을 하인 철로가 발견해 걱정하며 돌봐줍니다. 한빈은 몸이 멀쩡하고 예전처럼 무공을 쓸 수 없음에 당황하지만 동시에 자신의 어린 시절 그리고 형제들과의 불화와 억압을 떠올립니다. 특히 배다른 형 삼공자 팽무빈에게 비무 도중 괴롭힘을 당하고 내공도 없는 자신이 처한 현실을 다시 마주하게 됩니다. 그러나 과거와는 달리 패배를 당하지 않고 눈앞에 보이는 이상한 황색점과 용안의 능력을 의식합니다. 삼공자 팽무빈과의 비무에서 한빈은 실전 감각을 살려 박치기와 팔꿈치 공격 등으로 싸움을 승리로 이끕니다. 이 과정에서 용안의 능력이 발동하여 상대의 황색점을 흡수하고 속 구결을 얻으며 자신의 몸이 더욱 빠르고 단단해짐을 체감합니다. 비무가 끝난 뒤 팽무빈의 호위대장 악필승이 등장해 한빈에게 항의하지만 규율을 내세워 주도권을 잡으며 철로에게 스스로를 지키겠다는 각오를 밝힙니다. 한빈은 하인 철로에게 앞으로 쓸 검을 부탁하며 본격적으로 자신의 힘을 기르기 시작합니다. 전생의 경험을 토대로 내공은 부족하지만 몸을 단련하고 용린검법의 힘을 익히려 노력합니다. 며칠 뒤 이공자 팽경빈이 한빈을 찾아오며 본격적인 신경전이 시작됩니다. 팽경빈의 기세에 맞서 당당하게 차를 내리고 심리전과 약초, 추나집까지 동원해 상대의 내공을 흔듭니다. 결국 팽경빈은 기혈이 흐트러져 내상을 입게 되고 한빈은 용안의 힘으로 채라는 새로운 구결까지 획득합니다. 신체 능력이 급격히 향상되고 한빈은 가문이 후계자 싸움에서도 주도권을 잡아갑니다. 팽경빈과의 사건 이후 한빈은 더욱 주목받는 존재가 되며 가문 내 긴장감이 높아집니다. 팽경빈은 부하 신미호에게 한빈의 호위들을 제거하라는 명령을 내리고 암투가 시작됩니다. 한빈은 이 움직임을 감지하고 몰래 신미호를 미행하며 대책을 세웁니다. 이후 한빈의 호위조 숙소에서 비금 유출 혐의로 소대섭이 체포되는 사건이 벌어지나 한빈의 기지로 누명을 벗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팽경빈과의 내기에서 이긴 한빈은 신미호를 자신의 편으로 끌어들이고 조직을 하나로 통합하여 강력한 리더로 거듭납니다. 부하들끼리 비무를 통한 대주 선발전과 각자에게 숨김없는 신뢰를 약속하며 결속을 다지는 모습이 인상적입니다. 어느 날 집법당주 팽대위의 호출로 가주전에 들어선 한빈은 공식적으로 소가주 후보에 오르고 묵철이라는 신무를 받습니다. 한빈은 곧바로 이 사실을 수하들에게 알리고 소대섭과 신미호는 논란과 함께 주군을 위해 무엇을 할지 고민하게 됩니다. 한빈은 여차하면 같이 튀면 된다며 가볍게 넘기지만 본격적인 소가주 경쟁의 서막이 열립니다. 소가주 후보의 신물인 묵철을 받은 한빈은 모두의 예상을 깨고 이를 곧장 전당포에 맡깁니다. 수하들은 이 파격적인 행동에 당황하지만 한빈은 현실적인 생존과 세력 강화를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건 신물이 아니라 군자금이라고 설명합니다. 묵철을 전당포에 맡긴 자금으로 한빈 일행은 하북에서 가장 거친 낭인들이 모인 허름한 음식점에 들어갑니다. 소대섭과 신미호는 긴장하지만 한빈은 여유롭게 낭인들 사이로 들어가 자리를 잡습니다. 이곳에서 한빈은 우연히 강북의 낭인왕 이세명과 마주치게 되고 과감히 먼저 인사를 건넵니다. 이세명과의 대화에서 한빈은 예상을 뒤엎고 귀곡장이라는 죽음의 땅을 사겠다는 거래를 제안합니다. 이세명은 애물단지인 귀곡장을 처분할 기회를 얻는 대신 한빈이 하북펜가의 소가주 후보라는 점을 눈여겨봅니다. 이세명은 한빈이 자신의 몸에 손을 댈 수 있으면 의뢰를 들어주겠다며 내공으로 한빈을 시험합니다. 한빈은 위기 속에서 기지를 발휘해 결국 이세명의 몸에 손을 대는데 성공하고 그 과정에서 용린검법의 새로운 구결을 얻는 기형까지 맞이합니다. 거래가 마무리되고 한빈은 귀곡장을 공식적으로 인수합니다. 귀곡장으로 향한 한빈 일행은 음산한 극양지기와 귀곡성을 마주하지만 이를 이용해 효율적인 훈련장과 약초 재배지로 탈바꿈시킬 계획을 세우고 소대섭에게 도면과 자금을 건네 준비를 맡깁니다. 한편 인근 석화교에서는 명장 정철민의 손녀 정소연이 무시검가의 망나니 무소희에게 괴롭힘을 당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이 모습을 지켜보던 한빈은 처음엔 개입을 꺼리지만 이내 싸움을 구경하겠다며 무소희와 묘한 신경전을 벌입니다. 무소희의 경공술 약점을 꿰뚫은 한빈은 바둑알을 이용해 그를 제압하고 강호의 겁쟁이에서 망나니로 자신의 이미지를 바꾸는 데 성공합니다.
한빈이 무소희를 일방적으로 제압하는 장면은 주변 구경꾼들에게 큰 충격을 줍니다. 사건을 지켜본 정소연은 한빈에게 감사를 전하고 한빈은 이를 대수롭지 않게 받아들입니다. 한빈 일행은 대장장이 명장 정철민의 대장간에 도착합니다. 하북펜가의 전통을 깨고 도가 아닌 검을 주문하며 자신의 무림 인생을 다시 설계합니다. 때마침 무소희를 혼낸 사건의 당사자인 정소연이 도착하고 한빈이 그녀를 도와준 사실이 알려지며 정철민과 한빈의 신뢰가 쌓입니다. 한빈은 자신이 평생 쓸 검을 직접 만들고 싶다고 요청해 정소연의 도움으로 결국 허락을 얻습니다. 대장장이 정철민과 함께 망치질을 이어가며 한빈은 용린검법의 구결을 차례로 흡수합니다. 탈진 직전까지 이어진 작업 끝에 월화라는 전설적인 검을 완성합니다. 정철민 역시 한빈의 열정에 자극을 받아 자신의 무공을 깨닫고 혼철로 만든 최고의 명검을 한빈에게 선물합니다. 이 검은 본래 검성 서문무결의 손에 들어갈 운명이었으나 이제 한빈의 것이 되어 운명의 흐름이 바뀌었음을 상징합니다. 새로운 검을 손에 쥔 한빈은 가주전에 나아가 소가주 후보로서의 자격을 시험받게 됩니다. 펜가의 전통은 도였으나 한빈은 당당히 검을 들고 나와 도가 진정한 힘의 상징인가라는 화두를 던집니다. 원로들과 각주들의 반발 속에서 한빈은 직접 검의 가치를 증명하겠다고 나서고 비무가 허락됩니다. 젊은 각주 가기군을 단번에 제압하며 내공과 용린검법의 구결을 빠르게 얻는 등 전투력과 기세가 크게 성장합니다. 이어 첩객당주 이희찬 등 5명과 연이어 비무를 치르고 상처를 입으면서도 모두를 이깁니다. 이 과정에서 한빈은 피를 흘리면서도 기절하지 않고 겁쟁이에서 강자로 변모한 모습으로 모두를 놀라게 합니다. 펜강이는 도든 검이든 적을 베면 그만이라며 한빈의 소가주 자격을 공식적으로 인정합니다. 이로써 한빈은 하북펜가 최초의 검객 소가주 후보가 됩니다. 누구도 예측하지 못한 하북펜가 막내의 반격 그리고 무림의 흐름을 바꾸는 새로운 영웅의 등장은 이제 막 시작입니다. 감사합니다.